고전시가 7, 안도환 만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줬던 예전에 교재에는 안도환이 아니라 안조환, 안조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네가 문제집을 보다 보면 이름이 계속 바뀌는 느낌. 안도, 안조 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만원사라는 작품은 어차피 동일한 작품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작가가 유배를 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대부분 우리는 유배를 가. 윤선도가 유배를 가. 왜 유배를 가요? 상소문 제대로 뭐 이렇게 직언을 했기 때문에 간신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를 가는 정치적 문제로 유배를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잘못해서 유배를 간 상황에서 이 작품을 쓴 거예요. 국고 횡령을 했습니다. 나라 돈을 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진짜 잘못을 했잖아. 막 충성심이 강하게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딱히 아니에요. 작품 속에서 보면은 임금에 대한 구구절절한 충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유배를 갔는데 유배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이 들게끔 작품을 씁니다. 근데 그게 요즘 현대에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교적 덕목과 관련된 것들은 너무나도 뻔하고 흔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 작품이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얘도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는 근데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작품이기는 해요. 볼게요.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할꼬 나무배기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신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와 할 일 없다 동량이나 하여보자. 이거는 그냥 끊어서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할 일이 없어. 유배를 갔죠. 유배 갔는데 거기서 내가 일자리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너네 유배 생활을 좀 알고는 있어요? 유배 가면 어디에 머물러요? 일반인 집에 머물죠. 일반인 집에 머무니까 일반인은 당연히 유배 계획을 어떻게 할까? 구박할 수밖에 없어요. 식충이가 하나가 들어온 거거든. 밥만 축내는 애가 하나 들어온 거거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너네 집에 내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야 밥 좀 줘 하면서 내가 들어넣었다가 생각을 해봐. 진짜 밉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밥값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국어를 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도 할 일이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먹고 살 궁리를 한 거예요.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까 이걸 생각해보고 고기 낚기 하자 하니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물머리 뱃멀미를 어찌하겠으며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힘이 모자라 어찌하겠으며 자리치기, 신삼기, 자리치기, 돗자리를 만드는 것과 신을 만드는 것은 내가 방법을 모르거든 어찌하리. 되게 밉살스럽지 않아요? 사람 성격이. 표현상의 특징 뭐 있습니까? 열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거법.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 열거하고 있죠. 고기 낚기 하자니 뭐하고 나무베기 하자니 뭐하고 자리치기나 신삼기는 뭐하고 하면서 열거법 사용되고 있고요. 통사구조 반복 확인할 수가 있죠. 통사구조 반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리, 어찌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라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죠.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 구조가 나란히 나오기 때문에 대구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와 뭡니까? 감탄사 사용되고 있죠? 영탄법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할 일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뭐 하자? 동량이나 하여보자 하면서 동량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탈망건 갓 숙이고 호중치막 띠끄르고 총맛 나는 헌집신에 새살부채 참여하고 남초 없는 빈담배 때 소일조로 가지고서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눈물 난다. 여기서 우선 끊겠습니다. 탈망건, 망건을 벗고 망건이라는 건 이제 양반 남자들이 여기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모자 같은 거. 그걸 벗어버리고 갓을 숙이고 갓을 숙여 쓰고 호중치막 띠끄르고 호중치막 같은 경우는 벼슬 하지 않는 선비가 입는 그런 외투 같은 거예요. 그거에 띠를 끄르고 띠를 이거는 매다, 끄르다라는 말이 뭐야? 푸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 않아요? 이거 내가 막 찾아봤는데 어디선 풀렀다 그러고 어디선 맸다 그러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니? 맸다라고 되어 있니?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해봐. 거기 확인된 걸로 해석할게요. 띠를 어떻게 한대?
내가 찾는 게 빠르겠네. 이렇게 느려. 그냥 끄르고라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냥 끄르고라고 갈게요. 맺는지 풀렀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외양묘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양묘사. 망건을 벗고 갓을 숙여 쓰고 혹충치막은 띠를 끄르고 총만 남은 헌집신에 세살 부채 참여하고 총만 남은 헌집신. 총이라는 게 집신을 엮을 때 우선 큰 틀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신을 만들거든요. 다 풀러주고 그 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금 우리 신발로 치면은 밑창 다 떨어져가지고 옆구리만 남아있거나 이런 모습이에요. 총만 남은 헌집신에 세살 부채 살이 가느다란 그런 부채로 참여하고 얼굴을 가렸어. 왜? 양반 신세 부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얼굴은 또 이렇게 가리고 있어. 참여하고 얼굴을 가리고 여기까지가 뭡니까? 외양묘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양묘사. 뭐하고 열거법 사용되고 있네요. 남초 없는 담뱃잎, 담뱃잎도 없는 그런 빈 담뱃대를 소일소로 가지고 가서 심심풀이로 그냥 소일조로 심심풀이로 가지고 가서 손이 너무 심심하고 쑥스럽고 하니까 챙겨가서 비슥비슥 뭡니까?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네요. 비슥비슥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정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눈물 난다. 자신에 대한 연민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엊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꿈인고. 한단치복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을몽 깨고 나서 몽중 흉사 이러하니 새벽대길 하오리다. 여기까지 우선 끊습니다. 동냥을 하게 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이게 현실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 느낌에. 세상 인사 꿈이로다. 세상의 그 삶이 인간의 삶이 전부 다 꿈인 것 같구나. 내 일 더욱 꿈이로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지금 처지가 더욱 꿈인 것 같구나.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대구법 사용되고 있네요. 엊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차라. 과거와 현재를 뭐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뭐요? 오늘은 뭐다? 하면서 대구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좀 부귀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 내 처지는 바로 가난하고 그런 천한 사람이 다 되어버렸구나. 부귀자가 꿈이런가? 부귀했던 그 과거가 꿈이런가? 빈천자인 지금이 꿈일까?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전부 다 대구법이에요. 가사 작품은 사음보잖아. 그래서 대구법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면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대구법도 엄청 많습니다. 너네가 긴가민가 하는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나한테 물어보세요.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꿈인고. 장주호접, 장주아지몽 알고 있죠? 꿈 내용. 고사인용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사예요? 너네 알면서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지. 나 시험하느라고. 태연아, 장자 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뭔가 알기는 아는데 정리를 그렇게밖에 안 해요? 못하겠어요?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어. 낮잠을 자다가 얼핏 꿈이 들었는데 호랑나비가 나비가 되어서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다가 잠이 딱 깼는데 갑자기 멍해지면서 나비가 현실이고 지금 사람으로 사는 게 꿈일까? 혹은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사는 게 꿈이고 사람으로 사는 게 현실이고 나비였던 게 꿈일까라고. 그런 식으로. 너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적 있는데 주말에 선생님이 수업이 좀 많잖아. 나 사실 주말을 되게 싫어해. 제일 피곤해서 금요일에 항상 안 움직이고 금요일에는 쉬려고 하거든. 최대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근데 금요일에 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꿈속에서 이제 학원 지각을 하는 꿈을 꾸는 거야. 그런 꿈을 가끔가다 꿔요. 이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다가 깨고는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막 시간이 막 11시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허겁지겁 막 준비를 하려고 그러거든. 밖에 문득 보면 어때? 깜깜해. 밤 11시인 거야. 아직 금요일인 거지. 그때 내가 뭐야 하면서 되게 식은땀이 쭉 나는 경우가 있어. 너는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난 되게 현실적이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되게 뭐랄까 관념적인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장자지몽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주 호적 황홀하니, 장자가 나비가 된 그 꿈이 너무나도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짜 꿈일까 알 수 없어요. 너네도 사실은 전부 다 이게 꿈일 수도 있어. 너네 본체는 그 영화 같은 거,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네 본체가 어디 다 이제 캡슐 같은 데 있어서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전부 다 꿈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한단치보 꿈이런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한단치보가 뭐래요?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하면 두 가지 모두 잃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 따라하다가 본분을 잃어버린 그것이 꿈인가? 남양초려. 남양초려는 뭐래요? 제갈량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린 걸 얘기한대요. 참을성 있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기다리는 것이 꿈일까 하면서 뭐가 꿈인가 뭐가 꿈인가 라고 하면서 이것도 대고법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단치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꿈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한단치보 나쁜 거죠. 남양초려는 뭐예요? 좋은 거죠. 대조적 시어가 사용됐다고 봅니다. 이 나쁜 것이 꿈일까? 아니면 이 좋은 것이 꿈일까? 화서몽, 칠원몽에 남과 일몽 깨고 나서, 이건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 꿈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화서몽, 칠원몽에 남과 일몽 깨고 나서 몽중 흉사 이러하니, 몽중 꿈속에 흉한 일이 이러하니, 꿈속에서 막 좀 힘든 그런 꿈을 꿨나 봐요. 꿈속에 힘든 일이 이러하니 새벽 되길 하오리라. 새벽,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꿈이 안 좋으면 꿈자리가 사나우면 실제로는 현실에 좀 좋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 죽는 꿈 이런 거 있잖아. 꿈에선 되게 끔찍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길몽이래요. 그런 게.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이제부터 알면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꿈속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이러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지금 아침부터 할 일은 참 잘 되겠구나.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냥하려고 했는데, 아, 동냥 나 오늘 참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약간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 지내치고, 그래도 얘는 양심은 있네요.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일까 하면서 넉넉한 집 몇 집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 집을 가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문을 드자 할까, 마당에를 섰자 하랴. 살인문에 들어갈까 아니면 마당에 서 있을까 라고 하면서 뭐를 뭐 할까 대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소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갈아치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친 고이하다.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철없는, 내가 이제 동냥을 하러 가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와 소같은 직유법이에요. 젊은 여자아이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가르치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귀양다리 온다고 하니, 나보고, 나는 이제 귀양객이잖아요. 귀양객인데 저거 귀양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온다고 하니 어와 감탄사 영탄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와 고의하다, 이상하다, 괴상하다. 사람 보고 다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너네 보고 학생 다리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상하다, 다리라고 지칭하는 것이 참 이상하구나.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 이런 거나 다리라고 하는 거지 왜 사람 보고 다리라고 할까?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다리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리 종류 열거법 사용되고 있네요. 춘정월, 여기서부터 회상이에요. 다리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다리라고 지칭을 받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한양에 있을 때는 수많은 다리들을 건너면서 아주 호화롭게 잘 지냈는데 지금 신세는 사람 보고 다리라는 소리나 듣고 있고, 이렇게 정서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과거 회상 나옵니다. 춘정월 15야 상원달 밝은 달에 장안시상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금준 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 풍류로다.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춘정월, 봄정월, 15야의 보름날 밤에, 상원야 밝은 달에, 대보름밤 밝은 달에. 구체적인 그 시간적 배경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회상을 하는데 과거의 구체적 시간적 배경 나와 있네요. 그럼 밝은 달에 장안시상 12다리 다리마다 바람으로, 장안에 있는 12다리가 다리마다 바람이 불어서
옥호금주는 옥술단지, 금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리다리 배반유. 다리다리마다 배반, 음식이 가득하고.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적성 피리소리랑 노래소리는 다리다리 전부 풍류로 가득하구나. 옥호금주는 다리다리 배반,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 뭐예요? 대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성가곡에서는 뭐?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옥호금준 다리다리 배반 이거는 시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술도 가득하고 음식도 가득하고 이거.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그 다음에 헛다리, 얘도 열거법, 다리 종류 열거하고 있습니다.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철로 만든 다리, 그리고 판자로 만든 다리를 두 다리, 이 두 다리는 뭐야? 네 다리, 사람 다리로 돌아들어. 여기서 뭐 확인할 수 있어요? 언어유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언어유희 몇 번 더 나와요. 사람의 두 다리로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이 젖다리라. 중촌 마을 이름이에요. 중촌을 올라가서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전부 다 열거입니다.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이의 곁다리라 전부 다 열거. 도로 올라가서 중학다리, 다리 나려, 항다리요. 중학다리에 올라갔다가 다리를 다시 내려오면 그 앞에 뭐가 있어? 향다리가 있고, 동대문 안 첫다리며, 그리고 서대문 안에는 학다리가 있고, 남대문 안에는 수각다리, 이런 모든 다리를 밟은 네 두 다리. 그래서 이 부분도 뭐야? 언어유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법 계속 사용되고 있죠?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기양다리. 내가 그래서 한양에서 이 다리, 저 다리 수많은 다리들을 다 들어보고 건너봤는데 귀양다리라는 말은 내가 금시초문이구나.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수종다리, 습다리가 부어오른 그런 다리, 습다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생이 병신인가? 내 다리가 천생이 병신이라는 말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같구나.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두 손길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가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손과 다리 거의 이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 거겠죠. 서리법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한층 조금 높여 손이라고 하여 주렴. 이 부분에도 표현상의 특징 뭐야? 언어유희지. 손과 다리, 이때 손은 뭐예요? 사람 손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층 더 높여 손이라고 하여 주렴. 이때 손은 뭐야? 손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손과 손님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음 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귀양다리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다리 열거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말이 나오더냐. 부끄러움이 먼저 있으니 동냥하러 왔다는 말이 차마 나오겠느냐. 서리법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집에 장가락. 동냥 노래 뭐 어제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받아야 되잖아. 근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입에 물고 있는 거야. 해야 되는데 계속 오물오물 하면서 노래도 지금 못 부르고 있어. 어디 하고 있었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아니 가는 헛기침만 계속 컬럭컬럭 하고 있는 거야. 허리를 굽힐 째는 공손한 인사로다. 그래도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내 허리 가히 없어 비부에게 절이로다. 내 허리가 너무 가히 없어서 비부 천한 종에게 절을 하는구나. 내 인사 차서 없이 종에게 준대로다. 내 인사가 차서 위아래 없이 나보다 낮은 그 종에게 지금 존대를 하는구나. 아직도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분제적 인식에서. 이 부분에선 대구법 있죠. 내 허리 뭐 없어 뭐에게 뭐다. 내 인사 뭐 없어 뭐에게 뭐다 하면서 대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 중 들어온가. 혼잣말로 바보 들어와서 하면서 중얼중얼 한 거야. 중얼중얼 하니 중린 중 들어온가. 중중해서 중 뭐야 이것도? 언어유희예요. 언어유희.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니까 굶주린 배고픈 중이라도 들어왔느냐.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그 집사람이 동냥하러 왔구나 라는 거 눈치. 왜? 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중얼중얼 했거든. 근데도 눈치를 채고 보리 한 말을 떠서 주며 이 다음부터 대화체입니다. 작은 따옴표 해주세요. 누가 하는 말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가져가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여기서부터 집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량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죄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했어요. 가져가시오. 불쌍하고 적객이 누구야? 귀양객을 얘기하는 거죠. 귀양하는 사람들이 동냥하는 것은 예사오니 뭐 흔히 있는 일이니 일상적인 일이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져가시오 라고 얘기했어. 따옴표 닫아주세요. 당면하여 받을 때는 그래서 내가 막상 그 보리 한 마리를 받을 때는 마지못한 치사로 마지못해서 치사를 했어. 치사가 뭐야?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네.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당연히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아직까지 지 처지를 모르고 있어. 그렁저렁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그렇게 저렇게 해서 보리를 얻었는데 들고 가기가 어떠하다. 너무 어렵구나. 어느 노비 수은하리. 어떤 노비가 운반을 하여 주겠느냐? 운반해줄 노비가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어느 노비가 수은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무려나 저 보리라. 아무렇게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직접 저 보리라. 짊어져 보리라. 갓은 숙여지려니와 호중치만 어찌할꼬. 지려고 하니까 갓은 당연히 이렇게 뭐 얼굴을 자꾸 가리고 숙여지려니와 호중치마까지 어찌하겠느냐.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근데 내가 어때? 그래도 내가 주변 머리가 좀 아주 으뜸 좋아. 머리가 내가 좀 좋아. 그러니까 변통을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서리법 발휘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변 머리를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했냐면 넓은 소매를 국이 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넓은 소매는 구겨서 이제 품속으로 넣어서 움직이기 편하게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치 아니하다. 긴등거리 긴 언덕 그 거리가 제법 있어서 하 괴치 아니하구나. 하 괴하지 아니하구나. 아마도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꿈이로구나. 동량도 꿈이고 등짐도 꿈이로다. 열거법, 대구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들게 그걸 들고 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꿈인 것 같아. 뒤에서 당기는 듯 지규법, 앞에서 미옵는 듯 미는 듯 지규법, 대구법도 있네요. 뒤에서 뭐 하는 듯, 앞에서 뭐 하는 듯 대조적시어 사용되고 있고요. 아무리 굽으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아무리 허리를 굽혀도 자꾸 자빠지니 어찌하겠느냐. 서리법. 여기까지 힘들게 보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지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멀지도 않은 그 주인집을 나는 힘드니까 끙끙거리면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하는구나. 존전 높은 사람 집에 내가 출입하는 듯 땀이 비오듯 하는구나.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저 주인의 모습을 보시오. 나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나를 보고 비웃으며. 작은 따옴표 시작하세요. 양반도 이거는 누가 하는 말? 집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양반도 할 일 없네. 양반도 하는 수 없네. 동량도 하시었고 귀인도 귀한 사람도 다 부질었구나. 등짐도 치었구나. 밥산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밥산 노릇 밥값을 하였으니 저녁밥 많이 드시오 라고 주인이 날 비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양반도 할 일 없니. 동량도 하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고 뭐예요? 대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화자가. 그래서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너도 뭐 하고 싫고 뭐도 뭐 하기 싫다. 대구법 사용되고 있죠. 동량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 빌어서 그 밥 벌어오는 것을 맨날 하겠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 진정 이 노릇은 못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동량은 이제 끝나고 다른 일을 또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고. 신삼기나 하자 하고 신이나 만들어야겠다고 신삼기나 하자 하고 집 한 단을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세로축부터 꼬아보고 있는 거예요. 세로축부터 꼬아보니 조희노도 모르거든 사끼꼬기 어이하리 종이끈도 모르거든. 뭐냐면 새끼를 그냥 풀로 하는 게 아니죠. 새끼를 집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풀을 우선 꼬아서 종이노라 그래서 이 길게 끈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을 엮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종이노도 종이끈도 못 만드는데 모르거든. 새끼 꼬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다만 한 발을 다 꼬지도 못해서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이 없이 내어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요. 할 리 없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어 자리노를 베앗고니 천수만한 이내 마음. 그 신발 삼기는 이제 포기하고 뭐 돗자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리노를 돗자리 노 줄이에요. 끈이에요. 돗자리 줄을 끈을 배워서 꼬니 천수만한 이내 마음 슬픔과 한이 가득한 이내 마음 붙일 데가 전혀 없어 노고기에 붙였구나. 노고기에 내가 의탁했구나. 나의 슬픈 마음을 노를 꼬면서 내 슬픈 마음을 잊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안 안타까워요? 나는 하나도 안 안타깝고 좀 한심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 근데 이 작품이 얘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배편을 통해서 한양으로 가게 됐어요. 이 작품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궁녀들이 이걸 보게 된 거야. 궁녀들이 이 작품을 보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막 울었대요. 막 서로 돌려보면서 우는데 임금이 보고 너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 이 작품이 너무 슬퍼요 하고서는 그 작품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임금이 이걸 보고 그래 이 정도면 고생 많이 했다 해서 유배를 풀어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품 하나 잘 써가지고 인생 풀렸지 뭐. 더 오랫동안 유배할 수 있었는데.